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딧 솔루션 아키텍트 이호진입니다. 저희 오늘 브라운백 세션은 그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란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의 그런 보안 구성들을 위해서 뭐 CIS 프레임워크나 뭐 그 외 기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따라야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규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뭐 권장 사항이라거나 뭐 표준이라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동시에 또 비용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인 전략들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오픈시프트 환경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는 뭐 기본적으로 되게 안전하고 뭐 호스트 OS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이르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인 보안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는 그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보호하거나 뭐 강화하는데 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는요. 관리자가 컴플라이언스 스캔을 실행을 하고 그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픈시프트 오퍼레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보호하려면 그 플랫폼과 각 노드의 그 호스트 OS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호스트 OS의 그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 기존의 렐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뭐 파일에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뭐 파일 소유권들이 뭐 적합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혹은 뭐 시스템이나 내가 필요한 시스템이나 뭐 서비스가 뭐 적절한 파라미터로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플랫폼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보안은 그 오픈시프트의 뭐 마스터 구성 파일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 요소가 적절한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고 문제는 없는지, 뭐 오딘 로그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etcd의 피어 구성들은 제대로 되어 있고, 뭐 알백 권한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오픈시프트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는요, 그 리스트 인증 도구인 오픈스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오픈시프트의 클러스터와 각 노드의 OS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보안 정책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규정 중수 상태와 이제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모든 보안 고려 사항들을 직접 고민하지 않더라도 좀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파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다 최신화된 보안 검사와 이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가 동작하는 방법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는 이런 호스트와 플랫폼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스캔할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이에 대한 요약 레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뭐 정책을 위반하는 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포트에서는 뭐 어떠한 수정 사항이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권장 구성에 대한 부분을 뭐 내가 수동으로 적용을 할지 혹은 뭐 관리자가 이런 단계별로 적용을 할지 그리고 뭐 자동으로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파일은 그 니스트 853을 만족하는 뭐 피스마 모더레이시나 아니면 ACSC의 에센셜 에이시나 뭐 CIS 벤치마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프로파일들도 있고 뭐 특수한 보안 요건의 경우에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파일 이외에 뭐 자신만의 프로파일을 좀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파일을 참조해서 새로 좀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스캔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제 스캔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캔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스캔에 대한 결과가 생성된 다음에 미준수 사항이나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오퍼레이터 허브를 통해서 되게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를 검색을 해서 그냥 UI상에서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옵션들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그냥 클릭만으로도 간단하게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설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오픈시프트 대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 프로젝트 하위에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설치된 오퍼레이터 항목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가운데에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의 구성 요소는 크게 스캔에 대한 정의 부분이랑 스캔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정의하는 그런 오브젝트로는 프로파일, 뭐 컴플라이언스 스위트, 컴플라이언스 스캔, 스캔 세팅 바인딩 등이 있고요. 스캔 결과에 대한 오브젝트로는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절트, 컴플라이언스 레미디에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스캔에 대한 오브젝트들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제 보안 검사는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럼 보안 검사는 이제 스캔을 실행하는 스캔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스캔을 실행하는 전용의 파드가 새로 생성이 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료되면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한 로우 데이터와 이제 검사 결과와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좀 생성이 되면서 검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요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오브젝트는 프로파일인데요. 이 컴플라이언스 스캔의 실제 수행 항목들을 정의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에는 이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파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걸로는 이 프로파일이 참조하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번들과 그리고 실제 수행을 하는 항목인 룰로 이렇게 룰이 이게 좀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룰 같은 경우는 실제 스캔을 실행하는 검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파일에는 이런 실제 검사 항목인 룰이 여러 개가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룰의 내부에는 검사 수행에 필요한 실제 보안 컨텐츠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이 컨텐츠는 그 프로파일 번들에서 정의한 이미지 내에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프로파일 번들에 정의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파드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 검사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안 정책이 새로 변경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 번들에 정의되어 있는 이미지와 컨텐츠의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으로 신규 정책들을 계속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의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최신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는 프로파일과 프로파일 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야물 같은 경우는 그 오픈시프트 4.0대 호스트 OS인 코어 OS를 점검하는 프로파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물 하단을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다수의 룰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룰의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이 프로파일이 참조하고 있는 프로파일 번들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캔 세팅 오브젝트입니다. 먼저 이 스캔 세팅은 제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스캔 세팅 바인딩과 짝을 이루는 오브젝트이고요. 이 스캔 세팅만 생성한다고 해서 검사가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캔 세팅에서는 주로 이제 검사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이제 스케줄과 롤을 정의를 해서 컴플라이언스 스캔의 수행 주기라거나 아니면 검사하는 대상을 지정을 하고 이 로우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는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은 간단하게 크론 정규식을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대상을 지정하는 롤 같은 경우도 그 노드에 있는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쉽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야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자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일 오전 1시마다 진행이 되며 마스터와 워커 노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GB의 퍼시스턴트 볼륨에 스캔 결과를 최대 10개까지 저장하는 스캔 세팅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시처럼 저렇게 스토리지의 사이즈만 적게 될 경우에는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볼륨을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스캔 세팅 바인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스캔 세팅만으로는 검사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스캔 세팅 바인딩을 생성해야 이제 스캔에 대한 검사 내용과 검사 항목인 프로파일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스캔 세팅 바인딩은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했었던 스캔 세팅과 그다음에 실제 검사 내용인 프로파일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 세팅 바인딩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스캔 세팅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스캔 자체에 대한 오브젝트인 컴플라이언스 스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스윗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스캔 세팅에서 정의한 스케줄 내용대로 검사를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스캔이랑 컴플라이언스 스윗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오브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컴플라이언스 스캔은 좀 단일 스캔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컴플라이언스 스윗은 여러 개의 컴플라이언스 스캔의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브젝트는 스캔 세팅과 스캔 세팅 바인딩을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고요. 잠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스캔 세팅 부분으로 잠깐 슬라이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캔 세팅의 예시에서 그 야물 파일의 가장 밑에 롤에 해당하는 부분, 이 워커와 마스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 예시대로 스캔 세팅과 스캔 세팅 바인딩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워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스캔과 그다음에 마스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스캔 총 두 가지 컴플라이언스 스캔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컴플라이언스 스캔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스윗 한 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스캔과 컴플라이언스 스윗은 이러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캔을 진행할 때 이 컴플라이언스 스캔이랑 컴플라이언스 스윗을 이용하기보다는 스캔 세팅과 스캔 세팅 바인딩을 좀 이용을 해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때때로 특정 상황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 스캔이나 컴플라이언스 스윗이라는 오브젝트를 바로 생성을 해서 검사를 수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야물 파일을 한번 보시면 기존 컴플라이언스 스윗의 내용입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스윗의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오브젝트들에 좀 분산돼서 정의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한 번에 세팅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컴플라이언스 스캔과 컴플라이언스 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파일에 정의된 룰 중에 특정한 룰만 골라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검사를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전체 검사를 다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 분석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버그 모드를 좀 설정할 수가 있어서 개발이나 테스트 용도로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룰만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컴플라이언스 스캔과 컴플라이언스 스윗 오브젝트를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기에 좀 적합합니다. 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설트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는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인데요. 그 검사가 완료가 될 때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프로파일 내에 정의된 룰의 개수만큼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각 룰마다 각각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항목에 대한 설명들, 디스크립션이 내용 들어가 있어서 검사 항목에 대한 설명,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자체가 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주요 정보를 이제 레이블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I 호출을 해서 레이블 값을 호출한다거나 이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절트의 레이블 값을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값을 호출을 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포탈과 연동해서 이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레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인데요. 이 오브젝트는 검사 항목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설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를 완료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프로파일에 정의된 룰의 개수만큼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좀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검사한 항목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조치 사항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캔 세팅에서 그 오토 어플라이 레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에 이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compliance remediation의 그 조치 방법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그 미준수 사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검사를 진행하려면 스캔 세팅과 스캔 세팅 바인딩을 생성을 하거나 뭐 컴플라이언스 스캔이나 컴플라이언스 스윗을 생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은 당연히 CLI 환경에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GUI를 통해서 되게 쉽게 생성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스윗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화면상에서 오브젝트 생성에 필요한 필수 파라미터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작성해도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야물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야물 컨트롤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GUI 환경을 이용해서 야물 컨트롤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면 우측에 해당 이 오브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한 스키마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적절한 옵션을 적용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CLI에서 만든 환경과 GUI 환경에서 만든 이런 오브젝트들은 생성, 수정, 삭제 했을 때도 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뭐 기능이나 뭐 그 외에 뭐 다른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픈스캡의 출력 결과가 이제 ARF라고 하는 거대한 XML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한 내용과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관련된 기타 정보들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파일이고요. 이런 파일들을 좀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검사 결과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그 레포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최종 레포트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보이는 슬라이드의 예시는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 공식 GitHub에 가이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임시 파드를 기동을 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캔 세팅에서 정의했었던 그 퍼시스턴트 볼륨 내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퍼시스턴트 볼륨을 임시 파드에 마운트를 해서 기동을 시킨 후에 그 OCCP 명령어를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복사를 해내고 이 오픈스캔 명령어로 이 로우 데이터를 HTML 형식의 레포트로 변환을 해서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HTML로 변환한 레포트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게 되고요. 레포트 상단에 진행한 검사 결과에 대한 뭐 설명이랑 이 레포트 검사 결과에 대한 뭐 점수들 그리고 좀 상세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좀 클릭해서 내부를 보면 규정에 맞게 좀 좋지 않은 방법들까지도 같이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레포트의 검사 결과로는 패스, 페일,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들,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고요. 각각 패스는 초록 색깔, 그리고 페일은 빨간색,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이나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오픈시프트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터는 좀 CIS 벤치마크나 뭐 니스트 등의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제공을 하는 그런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를 준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사용자 환경에 맞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하셔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